가족들 간의 원수가 되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종종 보지만 저는 제가 아직 그런 연령대도 아니고 남매만 둘이서 평범하게 자란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흔히 그런 분쟁은 돈이 너무 많아서 나누다 다투게 되거나 혹은 나이가 많아서 골이 깊어질 때 발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제대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원래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고 사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가난하다는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큰아들이었던 저 역시 딱히 새 옷을 사서 한번 입어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가 매번 친척집이나 아는 집에서 얻어온 것들을 잘 손질해서 입히곤 하셨답니다. 제 밑으로는 5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래도 딸아이고 하다 보니 어머니가 조금은 무리해서 옷을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옷을 사주신 건 절대 아니었고 가끔 시장에 가서 새 옷을 사 입히곤 하셨는데요. 저는 남자니까 아무래도 좀 운동성도 많고 움직이고 놀면서 쉽게 해지기도 하니 얻어다가 입히셨던 것 같긴 해요. 우리 부모님은 저희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시고 집에서도 맨날 물건들을 가져와서는 부업을 하셨는데요. 크지도 않은 그 집에서 방 한 칸을 다 채울 정도로 빽빽하게 부업거리들이 매일 있었고 그걸 어머니가 늘 밤낮으로 꿰고 붙이고 엮어대도 우리 집 형편은 썩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하시고 아침에는 눈이 떠지자마자 바로 세수를 하고 밥을 차리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 차마 학원 하나 더 다니게 해달라거나 멋진 운동화를 사달라거나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속으로 차반해가며 좋아했던 분야에 빠져 학교 책이나 읽고 공부하는 쪽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어찌 보면 부모님은 감사한 게 저에게 딱히 공부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죠. 두 분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맨날 집에만 있는 우리 남매가 딱히 사고 없이 지내니 그만이었고 공부나 다른 것들과 관련된 바람은 조금 더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성적을 잘 받아왔던 날이라 아버지께 보여드렸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조금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내색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와 버렸답니다. 정민아,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잘 컸구나. 참 대단하다. 다른 애들은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한다는데 아빠가 도움이 못 되어줬네. 그래도 이렇게 잘 해내니 아빠가 참 정민이 볼 면목이 없구나. 그저 고맙고 미안하다. 그렇게 난처한 얼굴로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으로 제 눈을 들여다보는 아버지의 눈이 왠지 슬펐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건 썩 원치 않았기에 저는 잔뜩 어깨를 안쪽으로 구부리고 그냥 확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딱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공부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 집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싫어서 잠깐은 전환해보고 싶고 살짝 불을 켜보고 싶어 그걸 보여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버지의 칭찬이 왜 그렇게 저에게 무겁게 느껴졌던 것인지 이후로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 쭉 공부했고 나름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여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많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딱히 저의 입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없었고 당시 여동생만이 어떤 쪽으로 준비해야 하냐며 물어올 뿐이었죠. 본인이 공부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기보다 5살 위인 오빠가 어떤 식으로 대학 준비를 하느냐가 궁금했던 것 같더군요.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는 할 거라고 생각은 하셨겠지만 그에 따른 특별한 계획도 없으신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어차피 형편은 계속 이대로 가게 될 텐데 저 때문에 온 집안이 더 무리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4년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지방 국립대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간 살아오던 중
그때가 제일 고민이 심했고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가며 생각을 고치고 또 고쳤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결정하고 말씀드리자 그제서야 왜 그런 결정을 하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어렵게 굳혔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며 학비 걱정을 덜었고 다시 이후의 계획들을 생각하며 머리가 슬슬 아파오게 됐는데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여동생은 제가 학교 가는 걸 보더니 나름 맹렬하게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가 대학 가는 거 보고 있으니 자기도 정신 차려야겠다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본인이 고등학교에 가서 부모님께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약간은 좀 화가 나더군요. 여동생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요. 엄마, 나 이런 식이면 대학 못 가. 내 친구들은 진짜 제대로 과외하는데 걔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애들인데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럼 내가 당장에 그런 과외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눈에 띄게 쑥쑥 오르면서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제발 나 과외 좀 시켜줘. 오빠처럼 지방대 가긴 싫단 말이야. 한 집안에서 멀쩡한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에 어머니도 흠칫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여동생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2학년쯤 다른 얘기를 하던 중에 솔직하게 사정을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에 돈이 없으니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어쩔 수 없이 포기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 대학으로 갔다는 것을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집안 사정상 학교를 그렇게 조정했다고 하니 그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때 제 말을 듣고 한참 우울한 표정으로 허리를 짚고 아무 말도 못 하셨는데 그 말을 했던 것을 무척이나 후회했어요. 그런 어머니께 여동생이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 어머니와 저 모두에게 꽤나 상처가 되는 말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케이스를 또다시 여동생까지 물려줄 수 없겠다고 나름의 큰 다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동생의 무리한 과외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고 그간 애들을 너무 신경 써주지 못했다며 대출까지 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없고 마땅히 먹을 것도 없고 늘 똑같은 생활을 할지언정 빚은 없다는 게 두 분의 신조였는데 말이에요. 저도 초반에는 여동생의 말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부모님이 저렇게 무리를 하고 계시는 걸 그냥 앉아서 두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만 보탬이 되어야 할 것 같았고 동생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나 어쨌든 동생이라도 괜찮은 대학에 가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장학금을 받는 동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틈틈이 하고 친구들에게 괜찮은 알바 자리가 날 때마다 연락을 받아서 돈을 조금씩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동생 과외비를 약간은 보태주고 부모님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 보이셔서 거기에 돈을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사실 부모님이 대출 받으신 것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용돈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태주니 숨통이 트인다며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만 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고액의 과외를 받았던 여동생은 나름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던 것 같았지만 고3 시기를 그럭저럭 보냈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했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몇 군데 있긴 했지만 가장 원했던 대학에 바로 이화여대였고 거기서 크게 메리트가 느껴지는 과는 아니라고 했으나 그래도 합격한 것이 어디냐며 스스로도 무척 만족스러워 보이더군요. 어찌됐든 딸이 그렇게 원하던 결과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 형편에 3명에서 한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 꽤나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 부모님은 그 결과에 박수를 치시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죠. 이후로는 아무래도 여동생도 과외를 하며 자기 학비에 어느 정도 보태기는 해야 했었지만 부모님은 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무리한 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군대도 늦게 다녀오고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당시 취업난이 있었고, 사실 취업난은 뭐 언제나 있었던 것 같지만 제 시기에도 꽤 힘들었어요. 유학 간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도전을 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중간중간 아르바이트하고 취업 준비도 하면서 정말 전쟁 같은 날들을 보냈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며 여동생은 또 저의 케이스를 참고하고 싶었던 건지 제가 뭘 준비하고 어떤 회사들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관심이 많더군요. 여동생과는 분야가 많이 달랐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알려주고 준비 상황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대학 간판으로는 저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동생 눈으로 봤을 땐 제가 답답해 보였나 봐요. 오빠, 그러게 대학을 잘 갔어야지. 지금 와서 대학원 뒤늦게 가서 간판을 좀 더 꾸밀 수도 없고 너무 부질없잖아. 사실 사람들이 대학 간판 보지 누가 대학원을 보냐? 그나마 대학원 갈 생각은 없다니 다행이긴 한데 그 사이 좀 더 준비해두지 그랬어. 내 친구네 오빠도 이번에 회사 들어간 거 보니까 진짜 빡세더라. 걔네 오빠 대학은 그렇게 좋은데도 치열한데 오빤 진짜 어쩌려고 그래. 아, 뭐 하긴 이제 와서 대학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오빠도 엄마한테 팍팍 밀어달라고 했었어야지. 그간은 저도 딱히 여동생에게 별 생각이 없었지만 이 말은 좀 화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속에 있던 울분이 어디에 있었던 건지 여동생에게 화를 내버렸죠. 나도 그런 말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야. 너도 알잖아. 어머니랑 아버지가 보통 힘들게 일하신 게 아닌 거. 내가 참고 그냥 이 학교를 왔기에 널 대학 보낼 여력도 된 거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대출도 받은 거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하지만 여동생은 왜 이렇게 철이 없는 건지 공부만 많이 했지 도저히 공감을 못하더군요. 아, 또 그 소리. 오빠도 엄마 아빠랑 완전 쏙 닮았어. 그런 지질이 궁상을 닮으면 아무것도 발전 없어. 맨날 그렇게 집 어렵다 타령만 하고 꿈은 포기할 거야? 그럼 뭐 맨날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지. 난 그런 거 몰라서 엄마한테 과외해달라고 했겠어? 꿈까지 가난하게 잡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 평생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남에게 허리 숙이고 불편하게 살 거냐고. 하다 머리가 너무 아팠지만 나보다 5살 어린 애랑 이런 걸로 더 말다툼하고 늘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꾹 참고 넘기게 되었어요. 여동생 말이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 말 안에서 저를 아프게 하는 말들이 몇 개 있어서 스스로도 질문을 던지게 되더군요. 나는 내 꿈 앞에 그냥 너무 주저앉아 버린 건 아닌지, 짐이 가난하다 보니 맨날 절약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꿈도 절약하면서 산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갑갑해졌어요.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생각이 많아졌고 나도 무리해서 내 꿈을 생각했으면 좀 달랐을까 싶더군요. 며칠은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았지만 그래봤자 당장 제 앞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요리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여동생은 여동생이고 저는 저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를 테니까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경력이나 학력만으로도 나름 나쁘지 않게 봐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면접을 보았는데 학교 선배가 소개를 잘해주신 것인지 그곳에서도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입사해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부모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셨답니다. 동생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투이긴 했지만 일단 그런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있을 겨를이 없었죠. 저도 새 일에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보다 몇 개월 더 빨리 입사한 한 친구를 알게 됐는데 꽤 신경 써주고 도움을 주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컸답니다. 1살 아래의 여자였고 우린 그렇게 계속 가까이 서로 의지하며 매일을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었어요. 저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가 이때 일과 연애를 병행하다 보니 좀 어려웠지만 여자친구가 저를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었기에 그 시간들은 참 좋고 행복했어요.
2년 정도 교제하고 나니 여자친구도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줬는데 아버지 혼자서 자기를 키워내셨고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는 가정을 꾸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싶다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긴 했어요. 둘 다 서로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도 절약을 하고 함께 적금 통장을 보여줘가면서 얼마나 모으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도 얘기를 나눴었죠. 그러면서 집에 은근히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 생각까지 있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부모님이 웬일인지 궁금하시다면서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왠지 낯간지럽기도 하고 민망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결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만나 뵙게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날 여자친구가 인사를 왔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얘기하는 동안 아버지가 한두 마디 말을 거실 때도 참 대답을 잘해드리더군요. 자세한 사정을 들으신 아버지도 아가씨가 정말 참하고 예쁘다며 제가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마음에 드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날이 토요일 오후쯤이었고 집에 부모님과 저 여자친구만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후에 여동생이 느지막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짧게 식사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대화가 좀 자연스럽게 되어 그런지 생각보다 오래 있었답니다. 일단은 가볍게 인사를 시켰고 여동생도 물 한 잔 떠서 오더니 옆에 앉더라고요. 걔가 보기에도 내가 누구를 집에 데려온 게 처음이었으니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면인데도 궁금한 게 많았는지 이것저것 묻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어머니께서 니네 오빠가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니 눈이 커지면서 정말 그런 거냐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좀 뭔가 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쯤 일어나야 했는데 말이에요. 여동생의 질문이 많아지더니 나중엔 좀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아, 언니는 그럼 대학은 안 갔고 상고 다니다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 다닌 거구나. 그러다가 오빠네 회사로 넘어와서 만나게 된 거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신기하네. 인연이긴 인연인가 봐요. 그럼 언니는 실업계 나와서 일찍도 회사를 돌아다니다가 일반 4년제 나온 사람들이 가는 회사도 들어가고 남자친구들 사귀고 운이 좋은 편이네요. 여기까지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어째 좀 불안했고 여자친구도 여동생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 미소를 짓고 있으면서도 약간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쯤 되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여동생을 쳐다보며 말을 적당히 하길 바라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걱정했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막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말리기는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대학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고졸도 받아주는 거였구나.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언니도 웬만하면 대학까지 그랬어요. 고졸 출신이 가기에 제일 좋은 회사가 기껏해야 우리 오빠네 회사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랬음 또 둘이 못 만났을라나? 그래도 둘이 시작이 너무 암울한 것 같아. 적어도 결혼식이나 생각하면 둘 중 하나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야지. 지금이라도 공부 좀 하지 그래요. 이쯤 되니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차가워져 버렸고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자친구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인 게 보였어요. 일단 저부터도 듣는 내내 참을 수 없이 화가 밀려오고 있었는데 직격탄으로 이렇게 첫 대면에 막말을 들어버린 여자친구의 심정이 어떨지 저는 계속 당황해서 여자친구의 눈치만 보았고 여동생은 그 와중에도 왜 그런 얼굴이냐는 표정이더군요. 여자친구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제대로 마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점점 숙이고 있는데 보다 못해 제가 여동생에게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어머니도 저도 여동생도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이유인즉슨 갑자기 아버지께서 일어나시더니 여자친구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어버버 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가 뜨문뜨문 말을 이어가셨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실례를 했어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요. 미안합니다. 그러시면서 어머니에게 손짓을 하시는데 어머니도 결국 입술을 꽉 깨물고 가까이 오시더니 똑같이 머리 숙여 사과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 저도 도통 몸둘 바를 몰랐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여자친구는 당황해서 계속 이러지 마시라, 일어나셔라는 말만 할 뿐이었고 동생은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건지 고함을 질러가며 둘 다 왜 이 난리냐고 흥분을 했어요. 뭐야? 왜 이래? 아니, 엄마 아빠 왜 이러냐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고 여자친구를 일으켜 세워 얼른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참 미안하게도 여자친구는 자기 걱정은 말고 부모님 마음 달래드리라면서 오늘은 혼자 돌아가겠다고 빠르게 가더군요. 여러모로 복잡한 마음을 안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왔고 아버지는 여동생과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딸을 예뻐하시면서 딱히 큰 소리 내본 적 없는 분이 전에 없이 고함을 지르고 계시더군요. 민지 너, 니네 오빠랑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보태서 너 대학 보내주고 네 간판 만들어준 건 잊은 거니? 나도 네 엄마도 언제 너보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하든 그냥 네가 원해서 우리는 해주고 싶었던 것 뿐이다. 그런데 그게 훈장도 아니고 네 부모와 네 오빠를 물먹이는 흉기로 변해서 어쩌라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네 능력으로 대학 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빚도 내지 말았어야 했어. 네 애미 애비는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네 눈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우습고 한심스러운 거냐? 그렇게 대학 가고 싶다고 해서 속으로 피눈물 흘려가며 그렇게 힘써줬더니 그걸로 가족들이며 남들이며 사정없이 찌르고 다니는구나. 정말 꼴 보기 싫다. 앞으로 네 힘으로 알아서 나가 살아라. 아버지는 이렇게 사정없이 소리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여동생은 씩씩대면서 아버지에게 따다닥 대들었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화를 못 이긴 동생은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부르르 분노에 떠는 듯 하더니 평생 그 따위로 이렇게 궁상맞게 살으라며 배낭 안에 뭔가를 마구 우겨 넣더군요. 그러면서 옷 가지며 책이며 대충 쑤셔 넣더니 자기는 나가겠다고 울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날은 왠지 저도 잡고 싶지 않았고 잡을 힘도 의지도 생기지 않았어요. 며칠씩 보이지 않는 여동생의 모습을 보며 그간 이 정도로 공백을 본 적이 없기에 조금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의 상처가 컸던 것인지 그리고 여동생에게 그간 힘썼던 많은 것들에 대해 회의가 들기도 해서 무척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처럼 다시 연락해볼 기력도 나지 않았고 아버지, 어머니와 저 셋 중 누구 하나 입 밖으로 여동생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여동생이고 딸이고 하니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도무지 이 상황을 우리들의 선에서 정리할 기미가 들지 않은 거죠. 결국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차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여자친구도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길래 여자친구에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두긴 했어요. 그래도 제 얼굴에서 좀 근심이 보이긴 했던지 자기 걱정은 말고 여동생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마음 써주는 자체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말에 힘입어 한 번쯤은 문자라도 남겨볼까 하던 차였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찬찬히 일은 해결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보니 누군가 배를 눌러대기에 보니까 여동생이더라고요.
저도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굳이 누구냐고 묻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 눈을 제대로 못 보면서 들어오더군요. 그러고는 계속 비어 있었던 자기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저도 딱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멍한 침묵을 견디고 있던 차에 곧이어 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요. 나왔다 하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여동생은 달려나가더군요. 그렇게 잠깐 짧은 정적이 있었지만 이내 여동생은 아버지에게 매달려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딱히 잘못했다고 하거나 어쨌다거나 하는 말은 없었지만 동생이 계속 울기만 하니 아버지는 그냥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이후로 동생은 저에게도 딱히 말을 걸지 않고 어색하게 지내긴 했는데 며칠이 지나 처음으로 걸었던 한마디가 바로 제 여자친구 얘기였어요. 사과를 하고 싶다며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후로 다시 상견례 자리가 있기도 했으니 그냥 그때 보자고만 했는데요. 여자친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이후 상견례 때 여동생이 먼저 가서 말을 걸었고 여자친구도 별말 없이 받아줘서 여러모로 한숨이 놓이기도 했어요. 이제 몇 달 뒤로 저는 예식을 잡아두고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도 그때 아버지의 반응은 제 가슴을 철렁하게 하기도 합니다. 평생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든지 어떤 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것을 못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특별히 대단하고 끈끈한 부모 자식 간의 애정이라든지 미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그때 그 모습 안에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모든 복합적인 감정에 담겨 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고 동생도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예비 며느리가 될 제 여자친구 앞에서 머리를 숙이셨으리라 생각해요. 코로나 시기에 여러모로 힘들게 거리두기를 계산해 넣으면서 예식을 신경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서로 하나로 뭉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